LA에서 경찰 2명이 흑인 용의자에게 33발의 총을 난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각종 단체의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불법 선거운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이 김민선 회장 측의 동반 사퇴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올해 조기 전형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A에서 경찰 2명이 흑인 용의자에게 33발의 총을 난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가진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또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타임즈 등은 12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부보안관 2명이 총상을 입고 기어서 도망치는 흑인을 향해 33발의 총을 발사해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29초짜리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사한 흑인은 28살 니콜러스 로버트슨으로 세 자녀의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고, 동영상은 로버트슨이 사살된 주유소 옆 인도의 길 건너편 식당에서 촬영됐습니다. LA 카운티 경찰 당국은 사건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 당시 로버트슨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숨진 로버트슨이 주거 지역에서 허공을 향해 총을 7차례 발사하고 쇼핑 지역으로 들어가면서도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눠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본 로버트슨의 친척들은 경찰이 뒤돌아 걸어가는 로버트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밤 사건 현장에 모여 손팻말을 들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지지율도 2배 이상 뛰면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몬마우스 대학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공화당 성향 유권자 38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는 41%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지지율은 10월 중순의 같은 조사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도 10월 중순에 52%에서 61%로 올랐습니다. 몬마우스 대학 측은 트럼프가 그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트럼프가 모든 유권자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공화당의 한두 갈래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큰 관심은 경제가 아닌 국가 안보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2배 이상 뛰면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27%는 트럼프를 대권 후보로 지지했지만 크루즈의 지지율도 22%로 나타나 지난 조사의 10%보다 배 이상 됐습니다.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도 1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크루즈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진 데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음주의 기독교인, 티파티 지지자, 그리고 다른 보수주의자를 공략하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는 15%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고 신경외과 출신 벤 카스는 11%, 전 플로리다 주지사인 제프 부시는 7%로 뒤를 이었습니다. KBN 뉴스 금원규입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11일부터 12일까지 뉴욕 라구아디아 메리엇 호텔에서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지역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 전역의 한인 풀뿌리 운동가 30여 명과 한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조기영 이사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미주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8080 캠페인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조 이사장과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향후회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 연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쉬운데요. 단체나 단체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재외선거 위반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단체 또는 단체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이환규 재외선거관은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통상적으로 선거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체 또는 단체장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에도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선거법 90조와 93조 위반입니다. 또 한인회 모임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을 지지, 선전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H-1B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자를 석사 이상 학위자로 제한하고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인 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과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10일 미국민 취업 우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H-1B 발급 대상자의 학력 기준을 높이고 미국 대학 졸업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외국인 노동력의 반입을 최대한 줄이고 미국민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H-1B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연봉 11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은 학사 및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주어지던 H-1B 비자를 석사나 박사 이상 학위자로 제한하고 학사 학위자는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OPT 프로그램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이 민승기 회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했었죠. 하지만 민승기 회장 측은 김민선 회장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김민선 회장 측에 회장을 사칭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는 11일 김민선 씨가 민승기 회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동등한 위치임을 사칭하더니 급기야는 동반 사퇴라는 제안을 했다며 김민선 씨의 제안은 자신의 그간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김민선 씨가 회장 사칭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면 한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묻는 일련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뉴욕 한인회는 이후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민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회장직 동반 사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의 취하, 빠른 시일 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선거 실시 등을 민승기 회장에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 회장 측이 김민선 회장의 제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뉴욕 한인회 사태는 결국 내년 1월 20일 열리는 공판에서 최종 결판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고치러 갔다가 되레 병을 얻어올 수 있는데요. 뉴저지주 종합병원 3군데 중 1군데가 감염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최근 주내 63개 종합병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1개 병원은 환자 감염 방지를 위한 연방당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병원들은 한 해 메디케어 비용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적발 병원 명단에는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 버겐 리저널 메디컬 센터 등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스버겐에 있는 팰리세이즈 메디컬 센터, 리츠우드에 있는 벨리 병원 등은 연방정부가 정한 질병 통제, 수술실 감염 예방과 의료기구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병원협회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병원에 따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고서에 나온 결과가 반드시 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은 올해 조기 전형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조기 전형 지원자가 갈수록 늘면서 경쟁률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11일 발표한 조기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원자 6,173명 가운데 합격자는 918명에 그쳤습니다. 14.8%의 합격률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격생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시안 24.2%, 라틴계 9.6%, 흑인 9.4%, 인디안과 하와이 원주민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 역시 합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지원자 5,762명 가운데 1,335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역대 가장 낮은 23.2%에 그쳤습니다. 반면 브라운 대학은 올해 지원자 3,030명 가운데 669명이 합격해 22%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합격자를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뉴욕주가 103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캘리포니아주 83명, 매사추세츠주 7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바로 산타클로스와 선물이죠. LAPD 올림픽 경찰서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크를 탄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가 마련한 2015 슈즈 프롬 산타 행사엔 수백여 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비롯한 옷과 장난감, 사탕 등 푸짐한 선물 보따리가 전달됐습니다. approximately 1,300 pairs of shoes to underprivileged kids that are needy. We're also have about 1,000 pieces of toys that we'll be distributing to kids. But more importantly, it's a safe place for kids in the neighborhood to come and enjoy the holiday spirit. 지난 2012년 한인 신발업체 블라도사가 올림픽 경찰서에 신발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슈즈 프롬 산타는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자선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뿐만 아니라 MBC 아메리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돕고 또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이런 행사에 저희들도 함께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인 대표단체의 후원이 이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진행된 슈즈 프롬 산타 행사는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까지 남겼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 베이징 일대가 사상 최악의 스모그로 뒤덮이면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행위 예술가들까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먼지 벽돌과 마스크로 만든 드레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0배까지 육박한 중국 베이징. 오후 4시, 대낮인데도 태양마저 먼지에 묻힌 듯 어둠이 깔렸습니다. 고층 건물들은 어슴풀에 윤곽만 보이고 상공에서 내려다본 도로 위 자동차들은 전조등 불빛이 아니면 식별조차 어렵습니다. 어두컴컴한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의 형체는 마치 공포 영화 속 좀비처럼 보입니다. 原来的空气，我跟你说，那云彩呀，你要看着那云彩都跟快要掉下来似的，就那么清楚。现在你哪看得它云呢？看见白云啊，看不见。
산시성 고속도로에선 차량 47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4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开得比较慢或容易出事之类的。我今天没开车，但是的话我一出来我感觉这个就今天早上我就感觉嗓子有点不太舒服了。我想还是戴个口罩吧。 숨쉬기조차 힘든 날인데도 한 남성이 산업용 진공 청소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대기 중에 먼지를 빨아들여 채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채집한 먼지는 하나의 벽돌로 탄생했습니다. 이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된 먼지는 1,500여 명이 하루 동안 마신 먼지 분량과 맞먹습니다. 影响只能说，我把这个问题放大到你不能忽视。那包括个人，你出行的时候，你可以。 또 다른 여성 예술가는 마스크 999개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온몸에 두른 마스크로 오염 문제를 고발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虽然需要付出艰苦的努力，但我们有信心和决心实现我们的承诺。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스모그에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 여기에 2020년까지 매년 80만 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언제 닥칠지 모를 스모그 테러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고급 호텔에서 어제 새벽 2시 30분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신원 파악 중으로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 용의자와 피해자 4명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고함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해켄색 대형 쇼핑몰에서 폭발 위험 낙서가 발견돼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은 12일 오후 1시쯤 리버사이드 스퀘어 쇼핑몰 화장실에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낙서가 발견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으로 해켄색 애비뉴에서 루트 4 구간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쇼핑몰은 오후 4시쯤 다시 개장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폭발물 위험 낙서를 적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PS 169 초등학교 유진 젤라김 교장이 교내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의 민족적 다양성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세 차파로 부교장도 지난달 교사들에게 우리 학교의 모든 가정의 학생들이 같은 할러데이를 축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11월 본선거 때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 허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최근 북부 뉴저지에도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내년 본선거에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우세인 뉴저지 주의회에서 결의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